최근 이춘석 국회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사태는 전북이 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 도민들에게 충격과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드론 축구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역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드론 교육 기회가 없어 아쉬움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남원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민과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전북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인증을 받은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오는 11월 1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원에서 열릴 올림픽 대일원 개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체육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국회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응당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이춘석 의원의 현 사태는 전북이 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 도민들에게 충격과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끝난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드론 축구팀이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이 지역에서 드론 분야로 꿈을 키워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드론 연습장. 방학임에도 학생들은 드론 조종 연습에 한창입니다. 드론을 배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 드론 축구대회 6개에 참가해 상을 휩쓸었습니다. 드론 축구를 하며 협동심과 집중력을 키운 학생들은 드론을 계속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드론 축구를 하고 나니까 드론에 대해서 잘 알고 꿈이 달라졌어요. 드론 축구 선수가 꿈이 되게 됐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해요. 계속 하고 싶은데 중학교 진학을 가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돼요. 현재 드론 교육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이 없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재정과 시설이 부족해 드론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 공용시설을 갖춘 강원도와 달리 전북에서는 소속 학교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연습장이 없어 중학생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배움을 이어갑니다. 중학생 팀들이 전국적으로 한 10개 팀 정도 학교 단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어서 경기장과 물품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창구는 지난해 제정된 e스포츠 진행 조례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전국 청소년 드론 축구 대회를 처음으로 열 계획입니다. 또 고창군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드론 장비와 경기장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드론 특성화 학교 지정을 교육지원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림중학교를 아마 특성화식으로 해서 드론 축구 메카로서 학교를 자리매김하고 고등학교는 우리 강호 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은 그 드론에 관계된 시설에 취직할 수도 있고. 드론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창이 드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도약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만취해 시민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입건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조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 40대 A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에서 비수도권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인증을 받은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대한체육회장은 오는 11월 1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원에서 열릴 올림픽 대일원 2025인 전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5km와 10km 코스로 구성된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참가자 6,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행사 당일에는 스포츠 연예인 사인회와 각종 부대 행사가 진행되고 참가자에게는 공식 티셔츠 등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확성장치는 공개된 장소나 대담장에서 연설 등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기 겁난다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1% 오르면서 2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폭우가 반복되면서 먹거리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대형마트, 카트에 물건을 넣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손길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잡고 이거만 잡고 저울질하다 안 되겠으면 다시 놔두고 힘들지요. 과일, 수박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야채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럽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2.1%. 지난 6월 2.2%에 이어 2달 연속 2% 초반에 머물렀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은 다릅니다. 폭염과 고수온, 폭우 등의 여파로 밥상에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더위에 취약한 시금치 값은 한 달 전보다 78.4% 올랐고 상추는 30%, 배추는 25%나 상승했습니다. 과일 중에는 포도와 수박 값의 한 달 새 상승폭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수박 한 통입니다. 지난달보다 많게는 10,000원 넘게 올라 한 통에 3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로 커피와 빵, 햄 순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마찬가지. 고수온 현상과 그에 따른 어획량 감소 여파로 7.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조기는 13.4%, 고등어는 12.6%나 올랐습니다. 이번 달 물가는 수입 물가 반영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하였고 수온 상승, 폭염, 폭우로 인해서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 쿠폰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값은 지난달 1년 전보다 4.9% 뛰어 지난 6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기상 악화가 계속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또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실제 물가 상승의 압력을 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갑 열기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는 물가. 날씨에 민감한 농산물인 만큼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도 중요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 전부터 당원 주권주의 확립과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인위적 컷오프 배제 등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 공천 방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당대표 연임 도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데요. 정치권이 당대표 선거 과정과 취임 후 내놓은 정당대표의 지선 후보 공천 관련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일단 민주당 지선 후보 공천은 권리당원에서 승패가 결정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데요.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연일 당원 주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도 권리당원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나지 않았냐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선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과거처럼 민주당 공천은 당선의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본선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세계적인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는 스마트팜 분야에서 100여 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프리바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바는 남원시 대산면에 1,200억여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6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복합단지에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은 남원시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서 남원을 스마트 농업 대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임실군은 논콩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항공 방제를 진행합니다. 임실군은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드론 항공 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제 규모는 회차별 700헥타르로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략작물 재배 확대에 발맞춰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사를 358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과 초등교사 125명, 중등교사 233명으로 전년도보다 191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27홀 규모의 임실 오수 파크 골프장이 지역의 인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한 달 평균 4,000명 이상이 오수 파크 골프장을 찾고 있다며 천연잔디와 아름다운 조경이 인기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이틀간 오수 파크 골프장에서 우승 상금 2천만 원 규모의 파크 골프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예선 참가 접수는 이달 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파크골프협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한 생명공학 기술을 주제로 국제 공동연수회를 열었습니다. 연수회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대표단과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방안과 미래연구 동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정보 교류를 위한 농업생명공학 고위정책회의에 앞서 마련됐습니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순창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에서 분식 등을 판매할 부스 운영자를 전국에서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떡볶이 전문 판매 부스 20개소와 분식류 판매 부스 10개소로 재단은 메뉴 구성의 창의성과 위생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접수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며 온라인이나 재단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순창 떡볶이 축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순창 발효 테마파크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